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복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장미아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먼 옛날 고추밭이 널리 펼쳐진 외딴 양반가의 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매운 고추처럼 삶의 쓴맛을 일찍 알게 된 과부 마님 일령은 버들처럼 가녀린 몸매에 연꽃같이 곱디고 온 얼굴을 지니셨으나 일찍 남편을 여의고 병약한 몸으로 홀로 대감 집안을 이끌어가고 계셨사옵니다. 그날도 하늘은 푸르디 푸르고 고추밭에는 붉디 붉은 열매들이 무성하게 연그러 있었사옵니다. 을령 마님께서는 버선발로 사랑채 툇마루에 서서 고추밭을 내려다보고 계셨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옵니까? 새로 들인 머슴 덕팔이란 사내가 고추를 따는 모양새가 영 엉망이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고추를 저리 함부로 다루다니. 아이고,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마님의 목소리는 아침 이슬을 머금은 꽃잎처럼 떨리셨사옵니다.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시며 급히 내려가시는데 그 모습이 마치 봄바람에 흔들리는 버들가지 같았사옵니다. 이보시오, 머슴. 고추를 그리 함부로 따면 어찌하오? 고추밭이 온통 망가지고 말았구려. 덕팔은 고개를 숙이고 땅만 바라보았사옵니다. 그의 두 손은 거친 흙밭을 일구느라 단단한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져 있었으나 눈빛만은 깊은 산속 맑은 샘물 같았사옵니다. 조인이 잘못하였사옵니다. 마님, 다시 정성을 다하여 고추를 따겠사옵니다. 그의 말소리는 깊은 골짜기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묵직하고 진중하였사옵니다. 마님은 그 말에 더 분노하시어 당장에 이 집에서 나가거라. 이런 머슴은 필요치 않다. 하고 소리치셨사옵니다. 그러나 덕팔은 떠나지 않고 묵묵히 고추밭을 정리하기 시작하였사옵니다. 하늘에서는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사옵니다. 을령 마님은 방으로 들어가셨으나 덕팔은 비를 맞으며 고추밭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창문 틈으로 바라본 덕팔의 모습은 어찌나 달라 보이던지요. 빗물에 젖은 등과 어깨는 마치 비에 젖은 단단한 바위산처럼 우람했고 고추를 정성스레 따는 손길은 봄바람처럼 섬세하였사옵니다. 을령 마님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모습에 한참을 바라보시다가 문득 마음이 동요되심을 느끼셨사옵니다. 그의 흠뻑 젖은 적삼 아래로 드러난 팔뚝에 마치 산등성이처럼 솟아오른 굵은 힘줄을 보며 마님의 가슴은 초여름 날씨처럼 달아올랐사옵니다. 이게 웬 생각이람. 을령 마님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시며 떨리는 손끝으로 문틈을 닫으려 하셨으나 어찌된 일인지 손이 멈춰버리고 말았사옵니다. 그렇게 긴 시간 창문 너머로 비를 맞으며 일하는 덕팔을 지켜보셨지요. 그날 밤 을령 마님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셨다고 합니다. 마음 한편에는 머슴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했다는 미안함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를 바라보며 느꼈던 낯선 설렘이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사옵니다. 부채로 허이허이 얼굴을 붙이며 뒤척이시던 마님은 문득 어린 시절 들었던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사옵니다. 아가, 사내라는 것은 무섭기도 하고 또 미워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존재란다. 그러나 마님은 곧 고개를 세차게 흔드셨습니다. 안 되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나는 양반가의 며느리요. 저자는 그저 머슴일 뿐. 그렇게 을령 마님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이부자리에 누웠으나 가슴은 여전히 봄날 수양버들 가지처럼 흔들리고 있었다고 하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마님과 머슴 사이에는 한 가닥 보이지 않는 실이 이어지기 시작하였사옵니다. 비록 신분의 차이는 넓은 강물처럼 가로막혀 있었으나 마음은 이미 그 강을 건너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튿날 아침 동이 틀 무렵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어젯밤 내린 비로 생긴 작은 물웅덩이들이 마치 거울처럼 하늘을 담고 있었사옵니다. 을령 마님께서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신 탓에 평소보다 일찍 침소에서 나오셨지요. 문을 열자 마당 한켠에 놓인 작은 나무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엇이란 말인가.
장 위에는 정갈한 찻잔에 담긴 연분홍빛 꽃집차와 투박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을령 마님께서는 주위를 살피시다가 종이를 펼쳐보셨사옵니다. 마님, 밤엔 찬 기운이 심하오니 따뜻한 물 드시옵소서. 고추밭 일은 걱정 마시옵고 그 글씨는 마치 어린아이의 것처럼 서툴렀으나 정성이 깃든 글자 하나하나의 을령 마님의 가슴은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풀잎처럼 떨리셨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니 은은한 꽃향기가 입안에 번지는 것이 마치 봄날의 향기를 마시는 듯하였사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로다. 저리 투박한 손으로 이런 섬세한 차를 우려냈단 말인가. 마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손끝으로 찻잔을 쓸어내리셨습니다. 문득 덕팔에 굵고 거친 손이 떠올라 살며시 입술에 닿은 자리를 문지르셨습니다. 저 투박한 손이 이 찻잔을 들었다고 생각하니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사옵니다. 그날부터 을령마님의 문 앞에는 매일 아침 따뜻한 차와 계절의 꽃, 때로는 산에서 딴 열매들이 나타났사옵니다. 어떤 날은 비 맞은 산수국, 또 어떤 날은 이슬 머금은 들국화, 그리고 때로는 산딸기와 같은 붉은 열매들이 마님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사흘째 되던 날, 을령마님께서는 뜰 아래서 일하는 덕팔을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굽은 등과 부지런히 움직이는 손길을 바라보시다가 문득 그가 고개를 들어 마님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번개가 치는 듯한 기운이 오갔사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마님은 황급히 안으로 들어가셨으나 가슴은 이미 사슴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을령 마님께서는 덕팔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셨으나 눈길만은 자꾸만 그를 찾고 있었사옵니다. 한편 안채에서는 여종 복심이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복심이는 어린 시절부터 덕팔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터라 마님과 덕팔 사이에 오가는 미묘한 기류를 눈치채자 속이 타들어 가기 시작했사옵니다. 그 사람은 내 사람인데 마님께서 어찌. 복심이는 덕팔이 마님에게 남기는 정성을 몰래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울음을 삼켰사옵니다. 어느 날은 덕팔이 산에서 따온 꽃을 마님 문 앞에 두려는 찰나 복심이가 그를 발견하였습니다. 덕팔 도령, 이게 무슨 짓이오? 마님은 양반집 교수시고 당신은 그저 머슴일 뿐인데. 덕팔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손에 든 들꽃 한 다발만 바라보았지요. 조이는 그저 마님의 병환이 걱정되어. 복심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리 마님을 넘보면 나중에 어찌 될지 생각해 보았소? 마님의 명성이 떨어지고 당신도 이 집에서 쫓겨날 게 뻔하오. 덕팔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의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사옵니다. 조이는 그저 마님께 작은 위안이 되고 싶을 뿐이옵니다. 복심이는 그 진심 어린 눈빛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을령마님의 침소 문 앞에는 여느 때와 달리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한밤중에 문을 열어 확인하시고는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왜인지 마음이 허전하였사옵니다. 이불 속에 누워 홀로 생각에 잠기셨지요. 신분 차이는 넘을 수 없는 벽, 이건 안 되는 일이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으셨지만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덕팔의 얼굴을 떠올리셨다고 합니다. 깊은 산속 호수처럼 맑은 그의 눈, 산등성이 같은 굳건한 어깨, 그리고 그 투박하지만 따스한 마음이 을령마님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님께서는 부엌으로 내려가셔서 조용히 덕팔을 부르셨습니다. 그대가 매일 아침 차와 꽃을 두고 간 것이었소? 덕팔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옵니다, 마님. 조인의 주제넘은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을령 마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소. 그 정성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었소. 덕팔의 눈이 들꽃처럼 환하게 빛났사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흐르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 순간을 몰래 지켜보던 복심이의 눈에는 슬픔의 눈물이 고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을령마님과 덕팔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정이 깊어져 갔사옵니다.
마님께서는 이제 덕팔이 일하는 모습을 뜰 아래서 바라보시는 일이 잦아졌고 덕팔은 더욱 정성을 다해 고추밭을 가꾸며 마님의 건강을 염려하였지요. 두 사람 사이에 깊어지는 정을 지켜보는 복심이의 마음은 시든 꽃잎처럼 쓸쓸해져 갔사옵니다. 이리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구나.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복심이는 마침내 결심한 듯 마님의 시숙이 찾아온 날을 틈타 그에게 다가갔사옵니다. 시숙은 마님의 재산을 노리고 있던 터라 언제나 마님의 재혼을 서두르고 있었지요. 날이 들을 말씀이 있사옵니다. 복심이는 가녀린 목소리로 속삭였사옵니다. 무슨 말인고? 요즘 마님과 새로 들인 머슴 덕팔 사이가 심상치 않사옵니다. 머슴 주제에 마님을 넘보는 듯하옵니다. 시숙의 눈이 번개처럼 번뜩였사옵니다. 뭐라? 그런 일이 있단 말이냐? 복심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마님 문 앞에 꽃과 차를 두고 밤늦게까지 마님의 처소를 지키고 있사옵니다. 시숙은 노기를 띠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런 천하의 망나니 같으니 내 당장 그놈을 내쫓아야겠구나. 그날 저녁 시숙은 을령마님을 찾아와 노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들었소? 머슴 놈이 주인을 넘보는 주제넘은 짓을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오. 당장 그놈을 내쫓아야 하오. 을령마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사옵니다. 가슴은 요란히 뛰었으나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셨지요. 시숙얼은 그저 소문일 뿐이옵니다. 덕팔은 충직한 종이고 고추밭을 잘 가꾸니 내보낼 수 없사옵니다. 시숙은 의아한 눈빛으로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찌 한낱 머슴을 위해 이리 변명하느냐. 혹시 아니옵니다. 마님은 급히 부인하셨습니다. 그저 일꾼이 귀한 때라. 시숙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마님을 바라보다가 이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자마자 마님은 힘없이 자리에 주저앉으셨사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복심이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마님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를 보니 그녀의 마음이 이미 덕팔에게 깊이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지요. 이것이 내가 원한 것인가? 복심이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마님은 복심이를 불러들였습니다. 마님의 눈빛은 가을 달빛처럼 차갑고 슬펐사옵니다. 복심아, 시숙어른께 그런 말씀을 전한 것이 너였느냐? 복심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옵니다, 마님. 소녀가 내가 덕팔을 마음에 품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단다. 복심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소녀는 평생 마님 곁을 지켰는데 어찌? 두 여인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바람이 쓸쓸히 불어왔고 그 바람결에 두 여인의 슬픈 마음이 실려갔사옵니다. 한편 시숙은 이 일을 계기로 마님의 강제 혼인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예비 신랑감을 데리고 대감집을 찾아왔지요. 이 소식을 들은 덕팔의 가슴은 타들어가는 낙엽처럼 아팠사옵니다. 마님을 내어드려야 하는가.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님의 시숙께서는 신랑감이라는 일을 데리고 오셨사옵니다. 안채에는 예고 없이 찾아온 손님을 맞이하느라 분주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마당에서는 하인들이 살생을 하여 저녁상을 차리고 안주인인 은령, 마님은 급히 단장을 하여 손님들을 맞이하셨습니다. 을령, 이분은 김참판댁의 둘째 서방이시니라. 재산도 넉넉하고 집안도 훌륭하니 그대와 혼인하기에 손색이 없을 것이야. 시숙의 말에 을령 마님의 얼굴은 한겨울 눈처럼 하얗게 변했사옵니다. 이제 갓 40을 넘긴 이 남자는 흰머리가 희끗희끗 섞인 채 앞니 두 개가 누렇게 변색된 모습이었지요. 그의 눈빛은 가을 늦은 밤의 안개처럼 탁하고 음흉했으며 을령 마님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제 욕심만이 가득했사옵니다. 마님은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에 가슴을 움켜쥐었으나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셨지요. 그녀의 가슴은 봄날의 녹은 얼음처럼 차갑게 녹아내렸습니다. 그 남자의 핏발 선 눈동자가 마님의 버들가지 같은 허리와 복숭아, 꽃잎 같은 뺨을 훑어내리자 마님은 몸서리를 치셨사옵니다.
시숙어른, 소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사옵니다. 마님의 목소리는 떨리는 풀잎처럼 가녀렸습니다. 시숙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허튼 소리. 이미 과부가 된 지 3년이 넘었으니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느니라. 다음 달 길이를 잡아 혼례를 올릴 것이다. 김 참판댁의 둘째는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앞에 둔 호랑이처럼 날카로워졌지요. 마님께서는 참으로 고와 보이십니다. 제가 잘 모시겠소이다. 그의 목소리는 뱀이 기어가는 소리처럼 끈적거렸습니다. 마님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찻잔만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녀의 속은 솥에 끓는 물처럼 요동쳤으나 겉으로는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함을 유지하려 애쓰셨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을령 마님의 안색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마당에서 듣고 있던 덕팔의 가슴은 칼로 베인 듯 아팠사옵니다. 그의 단단한 성벽 같던 가슴에 깊은 상처가 생겼지요. 더는 견딜 수 없었던 그는 나무 뒤에 숨어 마님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저녁이 깊어가고 시숙과 김 참판댁의 둘째는 더 많은 술을 들이켰습니다. 그들의 말소리는 점점 크고 거칠어져 갔지요. 을령 마님은 두 남자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숨이 막혀오는 듯했습니다. 다음 달 초하루가 좋겠구려. 택일은 내가 이미 해놓았네. 을령이 복이 많아 이리 좋은 사위를 얻었으니. 시숙의 말에 김 참판댁의 둘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녀에게는 조금 더 시간이. 마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숙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다. 결정된 일이니라. 그 순간 을령 마님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흐려지며 마침내 그녀는 작은 신음과 함께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지요. 마님께서 쓰러지셨다. 빨리 의원을 모셔오너라. 한순간에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종들은 급히 마님을 안채로 옮기고 몇몇 하인들은 의원을 부르러 달려나갔지요. 하지만 깊은 산골이라 의원을 모셔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터였고 마침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산길은 더욱 험해졌습니다. 마님은 불길에 휩싸인 듯 온몸이 뜨거웠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숨결은 타는 듯 뜨거웠지요. 안채의 여인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열이 너무 높소이다. 이대로 두면 마님께서 위험하옵니다. 산길이 험한데 의원은 언제 오실지. 시숙나리께서 화가 나 그대로 돌아가셨으니 어찌하면 좋을지. 이런 말들이 오가는 가운데 대문간에서 한 사내가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머슴 덕팔이었지요. 그는 마님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마님께서 어찌 되셨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염려가 묻어났습니다. 복심이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열병이 심하시어 의식이 혼미하시다네. 의원을 불렀으나 이 비에 언제 올지. 덕팔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인이 마님을 돌보겠사옵니다. 조인의 어미가 심심산골에서 약초를 다루었기에 열병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사옵니다. 이 말에 안채의 여인들이 놀라 수군거렸습니다. 머슴 주제에 감히 마님의 침소에 들어간단 말이냐? 그래도 지금은 어찌할 수가 없지 않은가. 마님께서 이대로 위험하시니 어찌하오리까. 복심이는 오랜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거라. 하지만 분수를 넘는 행동은 삼가라. 덕팔은 고개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정성을 다하겠나이다. 그는 먼저 약초를 찾기 위해 빗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산비탈을 오르내리며 열을 내리는 약초들을 찾았지요. 해가 완전히 저물어 어둠이 내렸을 때 그는 필요한 약초들을 모두 품에 안고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서 그는 정성스레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약초를 씻고 조심스레 썰어 항아리에 넣었지요. 불 위에서 끓어오르는 약재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손길은 어머니에게서 배운 대로 정확하고 신중했습니다. 이건 열을 내리는 청열산이요. 이건 몸의 독을 풀어주는 해독탕이라. 약이 다 달아졌을 때 덕팔은 마님의 침소로 향했습니다. 을령 마님은 이불 위에 누워 괴로운 듯 몸을 뒤척이고 계셨지요. 그녀의 입술은 메마른 땅처럼 갈라져 있었고
뺨은 늦가을 홍시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덕팔은 조심스레 마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침소에는 은은한 등불 하나만이 외로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그는 약그릇을 조심스레 들고 마님의 입술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마님, 이 약을 드시면 조금 나아지실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산속 맑은 계곡물처럼 고요했습니다. 반쯤 의식이 혼미한 마님은 신음소리를 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덕팔은 한 손으로 마님의 목을 살며시 받치고 다른 손으로 약그릇을 입술에 가져다 대었지요. 마님, 조금만 힘을 내쉬어 약을 드시면 나아지실 것이옵니다. 그의 굵은 손가락이 마님의 연약한 목을 받쳐들었습니다. 그 순간 산들바람 같은 감촉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지요. 마님의 따스한 숨결이 덕팔의 거친 손등에 닿았고 순간 덕팔의 가슴은 늦은 봄날 화로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마님은 겨우 약을 삼키셨지만 열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덕팔은 물그릇을 가져와 수건을 적셔 마님의 이마와 목, 손발을 닦아드렸지요. 열에 들떠 흐트러진 마님의 옷깃 사이로 하얀 목선과 살포시 드러난 어깨가 보였지만 덕팔은 숨을 삼키며 시선을 고이 피했사옵니다. 어머니, 어머니. 마님은 열에 취해 중얼거리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누군가를 찾는 듯한 그 목소리가 덕팔의 가슴을 저몄지요. 여기 있습니다, 마님. 곁에 있사옵니다. 덕팔은 마님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산골짜기에서는 바람소리만이 으스스 울려 퍼졌지요. 덕팔은 꼬박 깨어 있으며 두 시즌마다 약을 다려 마님께 드렸습니다. 때로는 차가운 물수건으로 마님의 이마를 닦아내고 때로는 따뜻한 손으로 마님의 차가운 손을 감싸 주었지요. 밤이 반쯤 지났을 무렵 마님께서 갑자기 몸을 일으키려 하셨습니다. 안 돼, 안 돼. 그 사람과는. 마님은 악몽에 시달리는 듯 소리쳤습니다. 덕팔은 당황하여 마님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다. 아무도 마님을 해치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의 목소리에 마님은 잠시 진정되는 듯했습니다. 열에 취한 눈을 반쯤 뜨고 덕팔을 바라보셨지요. 덕팔아. 열에 취한 마님의 입술에서 그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덕팔은 깜짝 놀라 몸을 떨었지요. 마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토록 다정하게 부르신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마님. 가지 마라. 곁에 있어줘. 덕팔이. 마님의 목소리는 떨리는 가을 낙엽처럼 연약했습니다. 마님은 잠결에 덕팔의 투박한 손을 찾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봄날의 새싹처럼 연약하고도 간절했지요. 덕팔의 굵은 손가락 사이로 마님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얽히자 덕팔의 심장은 북소리처럼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언제나 곁에 있겠습니다, 마님. 덕팔의 목소리는 깊은 산골짜기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단단했습니다. 밤이 더 깊어졌습니다. 마님의 열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지만 덕팔은 여전히 그녀의 곁을 지켰지요.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마님의 손을 잡은 채 밤을 새웠습니다. 등불이 어루만지는 마님의 얼굴은 시름에 젖은 연꽃처럼 고왔고 열이 조금 내린 볼은 이제 아침 햇살에 물든 복사꽃처럼 은은한 분홍빛을 띠었지요. 마님, 제발 나아 주십시오. 덕팔은 마음속으로 100번, 1000번을 빌었습니다. 어느새 밤하늘의 별들은 조금씩 자리를 옮겼고 창밖으로는 동쪽 하늘이 희붐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덕팔은 밤새 한 번도 눈을 붙이지 않았지만 마님의 곁을 지키는 이 순간이 그에게는 그 어떤 편안한 잠보다 소중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구려.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새벽 닭이 울 무렵 마님의 열이 확연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덕팔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의 약이 효험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기쁨과 안도감에 지친 덕팔은 잠시 눈을 감았고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의 머리가 마님의 침상가에 기대어 있었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은은히 스며들었을 때 마님의 눈이 천천히 떠지며 덕팔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가 밤새 자신의 곁을 지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마님의 얼굴에는 고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덕팔아. 이번에는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덕팔이 화들짝 놀라 깨어났지요. 마님, 정신이 드셨습니까? 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대가 밤새 나를 간호했구나. 을령 마님의 눈동자에는 깊은 호수와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이 아닌 더 깊고 따뜻한 무언가였지요. 덕팔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조인의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마님. 마님은 천천히 손을 뻗어 덕팔의 거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에 덕팔의 온몸은 가을 단풍처럼 붉게 물들었지요. 마님의 손가락이 그의 얼굴에 닿자 봄날 첫 비가 내리듯 따스한 감촉이 퍼져나갔습니다. 고맙다. 덕팔아.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되었을지. 마님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따스했습니다. 덕팔의 눈에서는 그만 뜨거운 이슬이 맺혔지요. 그는 마님의 손을 잡고 이마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마님께서 나아지시니 이것이 소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깊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서로의 숨결이 닿을 듯 가까운 거리에서 두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잊은 채 서로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복심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마님의 손이 덕팔의 뺨에 닿아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숨을 멈췄지요. 마님은 천천히 손을 거두었고 덕팔은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났습니다. 마님, 의원이 도착하셨습니다. 복심이의 목소리는 차가운 서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질투가 뒤섞여 있었지요. 덕팔이 방을 나가자 복심이는 마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마님, 정말로 그 사람을. 마님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동쪽 하늘이 완전히 밝아오고 있었지요. 아침 햇살은 이슬을 머금은 봄 풀잎처럼 반짝였습니다. 복심아, 이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구나. 봄물이 녹듯 내 마음이 그에게로 흘러가고 있어. 복심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마님의 마음이 이미 덕팔에게 깊이 기울어졌음을, 그리고 자신은 이제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음을. 그날 이후 마님과 덕팔의 인연은 더 깊은 물결처럼 흘러가기 시작했사옵니다. 다음 날 의원의 진료를 받으신 은령 마님의 건강은 차츰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숙의 분노는 날로 더해갔지요. 마님이 병석에 누워 계시는 동안 시숙은 모든 것이 그 머슴 덕팔 때문이라며 분개하였습니다. 저 머슴놈이 감히 마님을 돌보았다니 이는 주종의 분수를 넘은 행동이로다. 당장 내쫓으리라. 한편 마님의 침소에서는 복심이가 은령 마님의 머리를 빗겨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예전과 같은 정성이었으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지요. 마님, 시숙나리께서 덕팔을 내쫓으려 하십니다. 마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겨울 하늘처럼 차갑게 변했지요. 그럴 수는 없다. 덕팔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되었을지. 복심이는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마님은 정말로 그 사람을. 마님은 오랜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봄비처럼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어찌 이런 마음이 들게 되었는지 나 자신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그의 눈빛이, 그의 손길이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어루만져 버렸단다. 복심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오랜 갈등을 겪었지요. 한편으로는 마님을 원망하고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덕팔이 마님을 바라보는 깊은 눈빛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숙은 마침내 하인들을 불러 덕팔을 붙잡아 끌고 가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덕팔은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끌려가는 중이었지요. 그때 복심이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나리. 모두가 놀란 눈빛으로 복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심이는 무릎을 꿇고 시숙에게 간청했지요. 나리, 덕팔은 아무 잘못이 없사옵니다. 오히려 마님의 병환을 구한 은인이옵니다. 시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여종 주제에 무슨 말인가? 내가 아니었더냐? 이 머슴이 마님을 넘본다고 알려준 것이.
복심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소녀가 잘못 아뢰었사옵니다. 사실은 제 마음이 덕팔에게 있었기에 질투에 눈이 멀어 거짓을 구했사옵니다. 이 말에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덕팔의 눈에는 복심이에 대한 연민이 깃들었지요. 복심이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덕팔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소. 마님의 진심을, 그리고 당신의 마음도. 나도 미련 내려놓을 테니 마님을 지켜드리소. 복심이는 슬픔이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덕팔의 묶인 손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숙에게 큰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날이 소녀가 모든 책임을 지겠사옵니다. 덕팔을 풀어주시옵소서. 시숙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손을 휘저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마님의 혼사 이야기가 다시 나올 것이니 그리 알아두어라. 시숙과 하인들이 떠나자 복심이와 덕팔은 마당에 홀로 남았습니다. 밤하늘에는 가을의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왜 나를 도와준 것이오? 덕팔이 물었습니다. 복심이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미웠소. 하지만 마님이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을 보니 그 마음이 진실임을 알겠더군. 그리고 당신도 마님을 향한 마음이 깊다는 것을. 덕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지요. 복심 아가씨, 고맙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소. 복심이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가시오. 마님께서 기다리실 것이오. 내일이면 시숙나리께서 다시 마님의 혼사를 서두를 테니 서둘러야 할 것이오. 덕팔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지요. 그는 마님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을령 마님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요. 문이 열리며 덕팔이 들어서자 마님의 눈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어렸습니다. 덕팔아, 무사한 것이냐? 덕팔은 마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산속 맑은 샘물처럼 진실되었지요. 마님, 소인이 주제 넘은 말씀 올리옵니다만 더 이상 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사옵니다. 마님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봄날의 어린 나무처럼 떨리는 손으로 입술을 가리셨지요. 전 이제 어디도 안 갑니다. 마님의 사람으로 살겠소이다. 신분의 차이가 있어와도 이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옵니다. 덕팔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님의 눈에서는 봄비처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덕팔의 손을 잡았지요.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덕팔아, 나도 이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구나. 마님은 조용히 그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촉촉히 젖은 눈, 떨리는 숨결이 덕팔의 가슴을 적셨지요. 그는 조심스레 마님을 품에 안았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어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의 마음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물처럼 흘러갔사옵니다. 이튿날 아침 밝은 햇살이 창호지를 통해 은은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을령 마님과 덕팔은 긴 밤을 함께 이야기하며 보냈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두 사람의 얼굴에는 봄날의 꽃 같은 생기가 돌았죠. 이제 어찌해야 할까? 마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덕팔은 단단한 대지처럼 굳건한 눈빛으로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숙이 여러 하인들과 함께 들어서는 소리였지요. 뿐만 아니라 어제 마님에게 선보였던 김 참판댁의 둘째 서방까지 함께 왔습니다. 을령, 나오너라. 오늘은 혼인 날짜를 정해야 한다. 마님은 한숨을 내쉬며 덕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결연함으로 가득 찼지요. 내가 나가겠소. 마님은 정갈한 차림으로 사랑채로 나가셨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마치 궁중에 고귀한 분이 걸어가는 듯 위엄이 있었지요. 뜰에 모인 사람들은 마님의 모습에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시수걸은
무슨 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셨사옵니까? 시숙은 너무나 당당한 마님의 모습에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으나 이내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혼인 날짜를 정하러 왔다. 김 참판댁에서도 서두르고 계시니 오늘 중으로 길이를 잡아야겠구나. 마님은 고개를 들어 김 참판댁의 둘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탁하고 욕심으로 가득했지요. 마님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숙어른, 소녀는 이미 마음에 정한 이가 있사옵니다. 중간뜰에 있던 모든 이들이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복심이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무슨 황당한 소리냐. 내가 누구와. 시숙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덕팔이 사랑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산속의 수호신처럼 당당했고 눈빛은 깊은 샘처럼 맑고 진중했지요. 아니, 이놈이. 시숙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마님은 천천히 손을 뻗어 덕팔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자 마치 봄과 여름이 만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이루는 듯했지요. 나는 이 사람을 내 서방으로 맞이하겠소이다. 뜰에 모인 모든 이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 참판댁의 둘째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떠났고 시숙은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지요. 미쳤구나. 내가 미쳤어. 양반의 딸이 어찌 머슴과 이런 망측한 일이. 마님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은 가을 하늘처럼 깊고 넓었지요. 시숙어른, 사람의 마음은 신분으로 가둘 수 없는 법이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머슴이 아니라 내 가슴의 주인이옵니다. 시숙은 한참을 씩씩거리다가 마침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마님의 단호한 눈빛에 더 이상 맞설 수 없음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좋다. 내 뜻대로 하거라. 하지만 우리 가문에서는 널 더 이상 알지 못한다. 시숙은 분노에 차 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뜰에는 마님과 덕팔 그리고 멀찍이 서 있는 복심이만 남았지요. 마님은 덕팔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으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롭구나. 덕팔은 마님의 손을 조심스레 감싸 쥐었습니다. 마님, 아니, 이제는 을령이라 불러줘. 이제 나는 그대의 아내이니. 그날 이후 양반가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머슴이었던 덕팔은 이제 대감집의 새 주인이 되었고 하인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으나 점차 그의 진중하고 정직한 품성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요. 한 달 후 을령과 덕팔은 조용히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놀라워했으나 두 사람의 깊은 사랑과 진심을 알게 되자 축하를 건네기 시작했지요. 혼례를 치른 날 밤 두 사람은 달빛이 스며드는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붉은 빛의 촛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을령의 얼굴은 수줍음에 붉게 물들어 있었고 덕팔은 그런 그녀를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찌하여 이리도 아름다운 꽃이 나 같은 거친 나무에게 기대어 주는 것인지. 덕팔의 속삭임에 을령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덕팔의 거친 뺨을 쓰다듬었지요. 나의 덕팔. 그녀의 목소리는 밤안개처럼 부드럽고 은밀했습니다. 덕팔은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을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가 되어 방안을 채우기 시작했지요. 덕팔은 을령의 손등에 입술을 가만히 내리누르며 그 달콤한 봄꽃 향기에 취했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음이 꿈만 같소이다. 을령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팔은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벽에 길게 하나로 이어져 있었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고 사랑은 깊어만 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고추밭으로 나갔습니다. 이제는 마님과 머슴이 아닌 남편과 아내로서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얼마나 어울렸는지 모릅니다. 을령은 덕팔이 고추를 따는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고추를 잘못 따서 화를 냈던 날이 생각나는구려. 덕팔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날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팔은 문득 손을 멈추고 을령의 손등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지요. 그 순간 복심이가 물동이를 들고 지나가다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슬픔 대신 따뜻한 축복의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신분도 체면도 이들의 사랑을 막을 순 없었다. 고추밭에서 시작된 이 은밀한 인연, 결국 서방이 되어버렸으니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덕팔과 을령의 사랑은 깊은 산골 양반가에 전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사옵니다. 머슴을 내쫓으려던 마님이 그 머슴의 아내가 되어 평생을 함께하게 된 이야기. 지금도 달 밝은 밤이면 누군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하루하루가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장미아담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예디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